안녕하세요. 최고의 팟캐스트.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최씨입니다. 네, 고씨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죠? 저희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고요. 얼마 만에 책을 읽으신 거예요? 글쎄요,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3년? 최근에 책을 읽은 적이 있긴 해요. 네. 그 훈련소 갔을 때 맞아. 그때 심심해서 책을 2권을 가져갔는데 한 권은 어려워서 못 읽었고 쉬운 거 하나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훈련소에 할 게 너무 없어. 저는 네. 옛날에 훈련소 갔을 때 훈련소에 있는 책 다 읽었었거든요. 거기 책장에 있는 책. 그 정도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대단하신데요. 원래 평소에도 책을 좀 읽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군대에서 책 네. 읽기 시작해가지고 음, 이게 쭉 그래도 좀 이어져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읽어가지고 뭐 이제 저도 오랜만에 바쁘니까. 읽었어요. 네. 소설책.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뭐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아니 네. 최근에 편집해서 영상 올렸는데 네. 한 달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분명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영상을 올리기로 다짐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래서 적당히 저는 원래 처음에 네. 시작할 때 생각했던 페이스랑 비슷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상한 건가? 네, 그래서 그냥 정상화가 됐구나. 네. 재근항부터 할까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를 받고 네. 과목은 2개밖에 없는데 어, 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살짝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시험이었는데 뭐 억울할 좀더 것까지 놀 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재밌게 놀 걸 마음 편히. 수업은 이런 날 흔치 않은데 그래도 그리고 뭐 잘 보면 좋죠. 잘 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억울하구나. 그래서 억울한 것 같아. 그러면 열심히 이해합니다. 했는데 네. 잘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안 한다 다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결론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네. 제가 프리다이빙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네. 그거 이론 교육을 최근에 받고 네. 근데 그것도 좀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숨 쉬는 뭐 마스크랑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프리다이빙 용으로 따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거기 강사님이 딴 거는 다 안 사도 되는데 그거 마스크는 좀 제발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업 끝나고 또 퐁당닷컴인가? 라고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 프리다이빙 용품들이 즐비한 곳이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재밌겠는데요? 바로 충동구매 갈기고 왔어요. 근데 그게 10만 원이더라고요. 와. 마스크랑 이렇게 이거까지 해가지고 그게 10만 원 또 내요. 투자할 만한 돈이 그 정도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이제 해볼까. 이번 주 27일에 네. 거기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합니다. 처음으로. 첫 수업인가요? 첫 수업. 이제 이론 교육만 딱 한번 받고 장비 사라고 하는 거 샀고 이제 올림픽 공원 가서 배우는 거죠. 그 수영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네, 올공에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 깊이가 더 깊고 그런 깊이가 거예요? 5m라고 그러던데. 와. 몰라요. 그게 딱 기본인가 봐요. 일반 수영장보다는 더 깊은 거죠. 네, 발이 안 닿는 수준이니까 어쨌든. 재밌게 사시네요. 네. 그래서 더 재밌게 놀려고요 이제.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뭐. 시험도 끝났고 이제 그랬습니다. 좋은 거 맞나요? 어떻게 끝인가요? 지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시험은 안 봤지만 제 세미나가 끝나가지고 열심히 요새 그 스타드밸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그 유튜브로 그 카더가든 채널 아세요? 저는 진작부터 봤어. 저도 이게 그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또 다른 그 카더가든이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계약처럼 하는 채널이어가지고 이제 카더가든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다른 인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 채널을 하고 이제 카더가든이 이제 새로 채널을 판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초창기부터 봤었죠. 완전 찐 완전 팬이시네요. 찐팬입니다. 그때부터 너무 재밌었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밴드 이렇게 맞아요. 섭외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던데 학교 네, 와가지고. 그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서 막 네.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거 하면서 좀 그런 인디 밴드 음. 그런 거를 좀 알게 됐달까.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저는. 밖은 안 돌아다니세요? 예,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유일하게 뭐 연구실 신입생들이랑 원래 이제 담을 쌓고 지내려고 하다가 주변의 그런 권유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꼰대짓 하러 술자리 좀 라떼는 가고, 하러 가야지. 라떼는 좀 시전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소설책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장편 소설 그때도 말씀드렸나? 장편 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살짝 기대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자세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략된 게 많은 느낌? 그쵸. 어떻게 저는 뭐 보면 뭔가 저는 독자한테 생각을 넘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나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못하는데 다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어. 떠먹여줬으면 그냥 좋겠네. 떠먹여줬으면 좋겠는 그런 막 장황하고 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조금 짧고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죠. 뭔가 생략된 게 많고 내가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확실히 짧으니까 막 엄청 뭔가 스토리에 몰입하기는 좀 힘든 느낌? 짧아서 그냥 읽다 보니까 끝나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저도.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책을 너무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이거를 다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리고 이 네. 한강 작가님이잖아요. 네. 잘 쓰는 것 같아, 글을. 좀 술술 잘 읽히는 맞아요. 것 같아가지고 거의 저도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느낌이 와,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썼지 싶은.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모르는 한국 단어가 많아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검색했어요, 사전에. 네, 저도 생각보다 막 한 30년 한국인으로 살았는데 살다 처음 듣는 단어가 계속 중간중간에 나와서 맞아요. 어려운 단어가 좀 많았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뭔가 좀 진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사실 뭔가 채식주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약간 그 한 20년 전 정도? 그때쯤에 막 이렇게 좀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 한 초등학생 때. 그래서 뻔한 내용이겠지 했는데 약간 뻔한 내용이긴 한데 또 뭔가 이제 유행이 지나고 나서 읽으니까 오히려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목이 채식주의자라서 뭔가 채식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게 메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부분이죠.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그냥 소재 중에 하나 그냥.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도덕인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정리를 했을 때는 챕터 1은 그 육식, 채식이 뭐가 더 도덕적이냐 뭔가 이런 걸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챕터 2는 이제 불륜이 도덕적이냐. 그 세 번째는 이제 자살하는 게 도덕적이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약간 뭔가 이제 그런 정리하려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생각 못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다른 이제 소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걸 다 관통한 얘기는 도덕이 아닌가. 그렇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느껴졌어요. 다 읽고 났을 때. 아니 이게 어쨌든 세 개의 단편 소설을 하나로 합친 거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작가의 말에. 그래서 약간 그 챕터별로 좀 의미나 메시지 그런 게 다른 것 같아. 확실히 그냥 아예 세 개의 단편 소설로 처음에는 기획했다고 하니까 그걸 되게 이야기를 잘 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인데 등장인물이 겹치면서 맞아요, 흘러가잖아요. 하나의 뭔가 세계관처럼 그렇게 설명한 게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짜임새가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도덕성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약간 깔짝깔짝 이렇게 철학? 철학이랑 또 도덕이랑 되게 그런 접점이 맞아, 많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또 많이 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원래도 보고 있었지만 거기서 주요하게 나왔던 쟁점이 도덕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답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주관적으로 주관적이냐. 정의되는 그 개념이냐 했는데 그 사람 얘기했을 때는 이게 주관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짧은 생각으로도 이게 객관적으로는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가 아닌가 도덕이라는 게. 그쵸.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과연 인간은 도덕을 지키는가? 보편적으로. 근데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뭔가 그런 교육을 막 따로 받거나 하진 않으니까 실제로 도덕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막 그 범고래가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그런 인스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갖고 논다고. 네, 막 죽이기 전에 막 되게 괴롭히고 이제 고문 막 하다가 그런 절박하게 막 만든 다음에 죽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도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난 게 막 그 침팬지가 그 막 고양이 같은 거를 막 던지고 노는 그런 게 있어요. 죽이면서. 그래가지고 인간도 만약에 이제 야생에서 살았으면은 그냥 도덕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합의일 그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성악설을 더 믿게 됐다.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봤을 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이 동물인데 인간만 뭔가 그런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쓴다는 게 그래서 왜 그거가 생겼을까 인간한테만.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과니까 이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도덕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을 때가 효율이 좋다. 그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 인류라는 그 종의 생존에 더 이득이 됐기 때문에 이걸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를 일단은 뭔가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의가 됐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엔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도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구체적인 그 소재들을 이렇게 던져준 게 던져줘서 아닌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챕터별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부부터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채식도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진부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채식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뭐 하는데 그거를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그냥 고기 먹고 싶은데 그냥 굳이 왜 채식을 왜 해야 되지? 약간 저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채식이 육식보다 도덕적으로 더 좋냐, 올바르냐 라고 했을 때는 더 좋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굳이 뭐 막 생명을 죽인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그 비윤리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공장형 사육시설 그리고 수명도 되게 짧고 그러니까 동물들 원래 수명만큼 못 살고 그 크면은 바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뭐 거세를 한다든지 수컷들은 그 고기가 질긴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수컷들은 뭐 아기 때 죽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분쇄기에 갈아버린다거나 뭐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막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확실히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고는 안 좋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요. 해가지고 뭔가
이제 부도덕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식을 하는 게. 근데 저도 그렇고 사실 채식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할 생각도 없잖아요. 네, 할 생각도 아직. 없고.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좋은 거면은 그냥 하면 되지, 왜 안 할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그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기를 먹어서 손해보는 게 없는 거죠. 이득 보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힘의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힘의 논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도덕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다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막 도덕적으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잘 없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요새 미국이 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가 뭐 막 백날 얘기해봤자 힘이 더 세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그냥 뭐 막 너네가 침공하면 안 됐는데 뭐 왜 왔냐 뭐 백날 해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공급 과잉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 그렇죠. 자체는 잡식이니까 고기를 먹긴 해야 되는데 워낙 공급이 많으니까 그쵸.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그쵸. 네,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근데 막 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식물로 100% 대체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워낙 공장형으로 이제 다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큰 거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온 거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청바지 같은 것도 엄청 환경오염 되는데 이제 그런 유니클로라든지 막 그런 이제 막 사람들이 안 사더라도 재고가 막 몇만 개씩 쌓여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도 지금 엄청 완전 매스 프로덕 하고 있는데 네, 그 옷 자체도 환경오염을 엄청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있는 소재를 갖다가 그냥 모아넣어서 옷을 만드는 건데 이게 환경오염이 돼. 어차피 버려도 뭐 자연적으로 생분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재료가 자연산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은 옷 많이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막 빈티지 그러니까 샵에서 좀 여러 번 누가 입은 옷들 이게 이어서 받아서 입고 그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이제 자원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껴서 살아도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데 너무 막 자원도 많고 더 싸게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AI처럼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못 막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어떤 한 상품이 생기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팔려고 하잖아요. 뭐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광고부터 해서 뭐 개발이나 뭐 설계나 다 달라붙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소비를 하게 하도록 만드는데 거의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한 제품이 이제 소비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들한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사실 모든 일 자체가 뭐 결국은 어떤 물건을 좀 잘 팔아보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의 속성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하면 또 난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악순환이야. 경제가 안 돌아가. 네. 그래서 나는 일자리에 잘려. 그러면 난 돈도 못 벌어. 약간 진짜 악순환이. 저도 이제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 뭔가 그런 쓸데없는 것에 계속 소비를 계속 막 부추기죠. 약간 많이 해야지 그게 뭔가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좋아지지? 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동물도 똑같이
기차를 멈출 수가 없게 돼서 계속 그냥 몇만 마리씩 고기 남아 돌아서 썩어도 계속 만들어서 파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소비자가 사기에 더 싸잖아요, 가격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결국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할까요? 맞아. 나중에 채식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의향이 있어요? 이거를 읽고 이제 찾아보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채식주의자들이 막 이제 시위하고 하는 걸 보면 되게 좀 꼴불견인 게 많잖아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약간 막 도로 막고 서 있고 막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만약에 이제 제 그 다음 질문이 그거긴 했어요. 과연? 채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꼬아서 질문하면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채식을 한다고 갑자기 딱 선언을 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 낙솔에도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거기서도 좀 거기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안 됐죠. 되게 꼴불견으로 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때 편집이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진행됐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근데 되게 좀 저 혼자 이제 채식할까 말까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저는 여자친구가 나 오늘부터 채식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이거랑 똑같네. 어느 순간 아내가 고기 안 먹는다 라고 딱 선언하는 그거랑 똑같네 완전. 근데 이게 약간 종교처럼 본인만 채식을 하고 이제 연인은 안 하는 거는 사실 약간 힘들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어떡하지? 채식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한 답은 이제 수동적으로는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손해가 없으면 할 것 같아요. 없는 선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해 안 보면서 환경 보호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생수를 살 때 무라벨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은데? 언제부턴가 근데 지금 이제 물을 안 사 먹긴 하는데 옛날에 사실 그 라벨이 있는 걸로 사면은 그 분리수거가 잘 안 되죠. 그게 더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무라벨로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러면서도 분리수거도 잘 되니까 환경에도 더 좋고 하니까 저렇게 하면은 안 살 사람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식물성 요새는 그런 거 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도 많고 뭐 스테이크 같은 것도 콩으로 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하고 만약에 그냥 뭐 내일부터 햄버거 먹지 마 이러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외국 가셔야겠네. 그래도 확실히 미국은 그런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맞아요. 좀 선택지가 많은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느낀 게 그 교환 갔을 때도 애초에 이제 학교 식당에도 그 채식주의자 용이 따로 이제 그러니까. 라인이 있어가지고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한참 뒤에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학생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또 학교네.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도 최근에 이제 약간 터키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터키가 이슬람권인가? 막 라마단 기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쨌든 돼지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근데 그 돼지고기 하나 안 먹는 그러니까 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만 안 먹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안 먹는데도 생각보다 불편 요소가 되게 많아 보였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훨씬 힘들죠. 그래서 막 이 요리에 돼지고기 들어가냐고 막 매번 물어보고 막 그렇게 확인을 막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육식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어. 걔네 종교가 아마 그 돼지고기가 좀 뭔가 안 좋다 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였나? 뭔가 좀 그래? 어쨌든 그 실제로도 돼지고기가 좀 안 좋긴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고기 중에 급을 나누면 소고기가 하위예요? 네.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위생 같은 게 좋아졌으니까 괜찮은데 아마 그런 좀 하급이어가지고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겹살을 어떻게 안 먹어?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이제 워낙에 돼지고기가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살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막 소스 같은 데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막 있고. 녹아가지고 들어가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막 잘게 썰어져서 막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번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한국은 조금 다양성은 좀 적은 편이죠. 네.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네. 받아들여야죠. 언제까지 단일 민족 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고. 그리고 미국 쪽은 그런 벤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콩고기 같은 걸로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금방 이제 좀 지나면은 채식하는 사람들도 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도 쓰여진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아이 고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약간 이거였는데, 한 지금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살 수는 있겠다. 대체육 같은 게 이제 충분히 되고 하면은 굳이 나도 뭐 막 못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렇게 약간 도덕을 막 이렇게 표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만약에 다 방목으로 바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도덕적인 그 허영을 채우는 그 비용을 내는 건데, 진짜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굶어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싸게 파는 거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내가 뭐 도덕 하는 게 이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다른 건데 그런 실험지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쥐 맨날 막 배 가르고 이게 당연히 이제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데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냥 뭐 코로나 걸려서 죽을래 쥐 100마리 죽여서 백신 맞을래 하면은 다 후자를 택할 거 아니에요. 결국 생존이 달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그 극도로 이기적인 그런 생물이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힘없는 그런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게 어찌 보면은 막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미 약간 모든 가치들이 그러니까 인간 우월주의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좀 깔려 있죠. 근데 그걸 또 부정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남 얘기만 하는데. 왜냐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 목숨이랑 어디 강아지 목숨이랑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바꾸죠. 안 바꾸죠. 그러니까 뭐 돼지 100마리 살리고 너 죽을래 하면은 그래. 나 그럼 100마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거? 그거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목에 칼 대면은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민족이 너네 민족보다 위다 이렇게 가면서 전쟁 터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동물이랑 인간이랑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전쟁인 국가에서는 그런 거를 뭐 도덕이고 나발이고 할 겨를이 없을 텐데, 여유가 없을 텐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방구석에서 그래 그냥 편하게 뭐 돼지를 죽이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이게 참 되게 복받은 삶이 아닌가. 뭐 본인은 그 여자친구가 채식하면은 할 거예요? 어떻게? 저는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다수가 되면 편하다는 거를 너무 이게 학습되고 경험하다 보니 나는 소수가 절대 못 될 것 같아.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죠. 같이 있을 때는 할 것 같은데 뭔가 따로 나와서 먹고 이럴 때는 신경 안 쓰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그거는 그 여자친구와의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게. 갈등 무조건 생기죠. 그러니까 보기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채식하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뭔가 이제
고나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잡돌이를 하겠지. 네. 그거를 채식, 이제 대처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 질문은. 근데 저는 그냥 안 만날래요. 아, 헤어지겠다.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약간 같이 먹고 이런 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데 그거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게 진짜 약간 삶의 낙인데 매번 뭐 따로 막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뭔가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든 설득시킨다. 절대 안 돼, 진짜. 어떻게든. 안 돼. 왜냐면 본인도 인정하셨잖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긴 하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약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좀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못 이겨요.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그냥 혼자 살래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 채식만 가지고도 좀 생각할 게 많았다. 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채식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맛있다 햄버거. 마그작 하면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되게 좀 그런 면에서 본인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채식을 해서 얻는 그 손해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그냥 본인 자유의지대로 했으니까 뭐 잘못된 게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챕터 2로 넘어갈까요? 네. 챕터 2에서는 이제 그 불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불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불륜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편적으로 당연히 부도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불륜에 대한 게 잘 없는 것 같고 이제 법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불륜을 막을 수 있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바람도 유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개인의 탓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유튜브가 그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그 유튜브인데 그거를 보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근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자기의 의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무엇일지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논점.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렇죠.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인 퍼센트가 꽤 높은데 이제 내 유전자가 약간 남분꾼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불륜을 하는 거를 과연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범죄까지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만 갖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기 전부터도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하는 거기까지도 맞아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산으로 가는 그 주제긴 한데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 도덕에 대한 기준이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폐지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소설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그 불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결혼에 대한 그런 그 제도의 그 강건함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현대사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불륜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도 많이 낮아진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 제도라는 게 도대체 동물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이 인간들이 결혼을 하는 거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최근에 생겼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얼핏 찾아보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결혼식을 한 건 아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일부 일처제 같은 그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게 왜 등장했냐면 이제 이거는 완전 이제 생물학적인 거죠. 그 북의 유전을 그 확실시하기 위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구나.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도. 저도 이제 얼핏 들은 게 이 문란함, 이 사회의 그 문란함의 정도가 적정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너무 문란해지면은 또 사회가 무너진대. 왜냐면은 그 성병이 너무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적정한 이제 그 레벨의 실험을 해서 이제 유지되는 게 현대 사회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요새는 조금 그 레벨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얼핏 듣기로는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성병이 좀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혼 그리고 불륜 이런 것도 참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불륜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혼이라는 그 행위를. 근데 사실은 현재 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그 피로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모든 그 득과 실을 막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막 부계 유전의 그런 확정을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이제 목을 매는 거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막 결혼해, 그치? 아니 보니까 누구야 막 뭐 일론 머스크나 뭐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맞아. 결혼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일이나 뭐 50% 떼가나 마나 뭐 그냥 어차피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타격이 크죠. 이제 한번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쪽박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 피같이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못 하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쳤을 때 불륜의 기회가 있을 때 불륜을 할까 과연? 근데 저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내가 슈퍼 갑이고 해도 내 와이프가 뭔가 나랑 이혼 안 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냥 뭔가 쉽게 그렇게 못 할 것 같은 느낌? 그냥 약간 좀 보수적이다. 저는 아직까지. 네.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회가 없죠 보통.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막 이혼 숙녀 캠프? 그거 보면 막 거기서도 아마 바람 피는 분이 한 분 나왔는데 아 그래요? 저런 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생각 들고 이런 놈이? 약간 이러면서 그 막 진짜 뭐 잘나고 이래서 바람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뭐 여기저기 사람 만날 일이 많고 이러면은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죠. 나는 모르겠어.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좀 남초기도 하고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하더라. 근데 이제 생각보다 결혼 이후에 사는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살아온 시기보다 더 사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상 그러니까 그 시간의 스케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위험하다. 충분히 뭐 한 번은 최소 뭐 한 번이 뭐야 뭐 진짜 10년에 한 명씩만 뭔가 그런다고 해도 결혼 후가 더 위험하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게 남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배우자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일단은 맞아. 저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해야죠.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이 파트 읽으면서 최대한 뭔가 작가가 불륜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뭔가 많이 장치를 심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형부랑 영애랑 성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관계처럼 안 보이도록 막 무슨 막 등에 막 온몸에 막 식물처럼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걸 묘사한 부분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현실의 기준에서 이렇게 안 비춰지도록 뭔가 그러니까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아이씨 불륜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최대한 안 비춰지게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뭐 여기서부터도 살짝 네. 그 여주인공이 막 식물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쵸, 몸에 막 뭐 식물 뭐 꽃을 그리나요? 그쵸. 네, 뭐 꽃이랑 막 풀이랑 나뭇잎이랑 줄기랑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자기 이 그림 안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상인은 아니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 이게 일반적인 불륜처럼 안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여자가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남자 쪽은 되게 적극적으로 맞아, 이 여자를 맞아. 탐하는 데 탐하는 그런 반해서 게 여자는 딱히 뭔가 감정이라든지 그런 불륜을 이 사람 하고 싶어 하나라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거부는 안 하고 그냥 되게 사물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좀 불편했어 보는데 오히려 차라리 뭔가 일반적인 불륜처럼 보이면 더 막 그래 나쁜 년놈들 이럴 텐데 막 그 여자는 그냥 너무 딱히 일방적이니까 이게 진짜 불륜인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그 여자의 속마음을 사실 잘 알 수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사실 묘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챕터 뭐 1, 2, 3 다 이제 타인의 시점이잖아요. 그 사람 속마음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남자 그 불륜한 남자의 속마음은 되게 잘 묘사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되게 약간 거의 뭐, 찌질한 그런 냄새가 완전. 많이 나는. 그분은 뭐 거의 그냥 불륜이었죠 뭐. 그래서 그리고 또 막 그 불륜 현장을 덮쳤을 때 약간 그 와이프의 어떤 처절한 마음? 맞아. 그런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왜 문을 안 잠그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믿기 쉽지도 그렇고 아니 문을 왜 안 잠그냐고요 진짜. 사실은 들키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아닐까. 카메라 그거 좀 그냥 치워놓고 자면 안 되냐고. 그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나쁘죠. 나쁘다. 저는 뭔가 나쁘지, 그런 게 있어요. 나쁘지. 나는 안 할 확신이 있어서 그런가.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런 섹슈얼한 그런 유혹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죠. 그래서 막 일부분이죠. 별로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사람을 만약 얘는 새로운 유혹이 왔다 쳐도 그 앞에 있는 그 원래 잘 만나던 사람이랑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좀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더 막 너무 좋아. 운명의 사람이라 느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동반자 개념도 있고 약간 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 수도 약간 있어. 계약적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왜냐면 또 새로운 유혹 그분이랑 해가지고 또 결혼을 한다 쳐. 또 시작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방향이 아니죠. 어차피 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또 새로운 게 있고 또 새로운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불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애할 때 불륜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많이 눈 감아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 이제 불륜을 굳이 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게 헤어지고 이제 만나면 되니까. 헤어지고 만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양다리가 불륜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만나는 거는 그냥 이제 정당한 행위인 건데. 근데 결혼을 하면은 그 헤어지는 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양다리가 되는 게 이제 불륜인 건데 원래대로라면 이혼을 하고 만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계약은 깨고 싶진 않고 또 새로운 사람은 만나고 싶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혼하고 만나면은 문제가 없죠. 도덕적인 그건 많이 줄겠죠. 근데 뭐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하긴 어렵겠죠. 뭐 예를 들어 애도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그쵸. 안 좋은 거긴 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혼을 안 하고 그냥 만난 거니까 가장 이제 재질이 나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근데 살짝 영애 언니 뭔가 언니의 입장에서 감정적인 그게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주인공이랑 형부랑 진짜 그냥 성관계 한 번만 한 건데 봐줄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막 바람의 기준이
육체적인 바람이냐 정신적인 바람이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여기는 보면 정신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동의를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영예가 아니라 뭐 어디 딴 데서 뭐 어디 업소를 갔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바람만 하면은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 남자가 너무 감정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와이프를 좋아했는데 그 동생을 보니까 와이프랑 닮았는데 뭔가 조금 더 상이호환처럼 더 예쁜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을 좋아하게 된다는 게 그쵸. 그게 거기서부터 너무 이미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와이프가 알게 됐을 때는 그러네 이미 끝이네. 쫑이다 쫑. 나랑 만나고 있을 때도 그 얼굴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네 쫑이네 쫑.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1부에서는 그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나오는데 그 남편은 또 언니 보고 좋다고 하잖아요. 서로 반대로 크로스 해가지고. 운명의 장난이. 진짜. 근데 뭔가 그 상황 설정이 되게 저는 되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약간 걱정되는 거기도 해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동생이 더 내 이상형이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 그럴 것 같은. 근데 그게 들었을 때 되게 뭔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야, 저거 진짜 큰일 났다. 파국이다. 게 뭔가 만약에 바람이 안 났어도 그냥 그 남자는 계속 맞아. 계속 생각했을 그 거 아니야. 여자를 생각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거는 진짜 틀려 먹었다. 다음 부로 갈까요? 네. 세 번째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신병원 입원하고 나서부터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자살이라는 게 토픽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언니가 막 말리는데 그쵸? 거기 아마 그런 대사가 있을걸요. 왜 막냐고. 막 왜 죽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대사가 맞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걸 어떻게 답을 하지? 약간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게 본인 목숨이고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아닌데 남의 목숨인데 본인이 맘대로 하겠다는 거를 맞아. 내가 그게 없죠. 그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자살이 도덕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뭔가 이런 논리를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 자살이 왜 도덕적으로 안 좋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내 뭐 부모님, 내 자식, 뭐 내 친구들이 그쵸.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독사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그 주변에 연고가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은 자살해도 되냐? 주변에 그 피해본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그러면은 이제 그 안락사라고 하죠. 존엄사?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고통이 커서 이제 차라리 안락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자살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도덕적으로 옳지 않냐. 하면은 또 그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설득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살이 안 좋은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혹시 그 답이 있으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영애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나라면은 왜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 말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너 그냥 그러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먹이려고 못할 것 같은 느낌. 아니 뭐 본인이 그러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건 한국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면은 막 밧줄로 몸을 묶어서 자살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안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막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자살을 못하게 막 혓바닥을 못 깨물게 막 수건을 물려 그냥. 그러니까 자살은 못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영애가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이유를 뭔가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그냥 뭐 막 주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그 연명을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또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이. 얘 그 내면을 치료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심장박동만 뛰게 하려는 게 목표인 것 같은 게 너무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챕터 자체가 네. 계속 그냥 그 언니 시점에서 언니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완전 다 그냥 쏟아져 내리는 장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가 특별히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냥 본인의 이제 생각들이나 뭐라 해야 돼? 독백이라고 본인의 생각, 뭐 마인드,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완전 다 그냥 쏟아져 내려가지고 좀 너무 숨이 막혔거든요. 약간 보면서 진짜 그냥 식물이 되겠다고 막 하는데 뭐라 할 말이 방도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방도가 없대. 나는 진짜 그냥 식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참 되게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시도를 할 수가 있고, 뭔가 이 상호작용이 사람의- 있으면 뭐라도 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소통도 안 되고. 저 대화를 아예 못 하니까 그게 더 답답했던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알 텐데 그냥 죽겠다고만 하니까. 근데 결국 좀 약간 동화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에 보면서 언니가 좀 동생한테 네. 좀 설득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저는 그게 이해를 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힘든 시기를 겪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언니 입장에서 동생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를 그동안에는 그냥 채식만 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피부에 와닿게 느꼈다. 어쨌든 뭔가 어쨌든 되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마지막에는 결국 이해를 한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자살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어. 아 진짜요? 진짜. 주인공이 계속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 자살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도 있죠. 워딩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뭐 식물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두 번째 파트에서 불륜 이런 것도 잘 생각 못했고 마지막 파트에서도 자살도 생각 못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뭔가 그 이 책을 주제를 뭐라고 느꼈어요? 근데 주제? 이해인가? 이해? 그러니까 영애가 약간 영애의 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행위들. 그것도 맞긴 하죠. 뭐 정답 있는 거 아니까. 근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저는 되게 약간 뭔가 이제 이과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제 그 평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안 봐가지고 이게 뭐 엄청 이제 유명하고 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읽었을까? 그걸 아예 모르고 이제 그냥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이런 도덕성의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정돈된 그런 책으로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되게 그런 살면서 도덕적인 그 본인이 고뇌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좀 투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약간 그 작가님이 좋은 책이네요. 그러면 되게 잘 썼네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재밌네요. 작가가 잘 썼다는 거죠. 글을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책계의 좀 기생충 같은 느낌? 뭔가 어렵지 않고 담백한데 좀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 얕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3부까지 끝났네요. 네, 간단하게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면 그냥 좀 뭔가 저의 그런 이과적인 그 사고방식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읽었을 때도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도 계속 막 그런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막 답을 내려고 막 자본주의 그런 시스템에서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좀 답답하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읽은 몇 년 만에 읽은 책이 그래도 책이라는 그 매체 자체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또 책을 읽으실 건가요? 추가적으로? 책이요? 책 제가 읽고 싶은 책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요? 네. 저도 해야겠네.
근데 이제 언제 읽을지 기약이 없달까요? 그 좀 어려운 책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컨펌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아마 제가 앞으로 읽을 책 중에 가장 제일 쉬운 책일 것 같아요. 느낌상. 보통 막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좀 철학책이라든지 막 그런 책들이 많아서 막 600페이지짜리 막 이런 것들이라 이게 약간 엄두가 안 나서 못 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나마 읽으면 철학책일 것 같고 다른 책들은 굳이 막 읽고 싶은 책이 없달까요?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냥 막 해리포터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달까요? 뭐 어떻게 후기 있으신가요? 저 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보고 좀 우울해져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고 행복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드라마나 이런 영화 취향도 그렇고 좀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삶 자체가 팍팍한데 내가 굳이 책에서까지 이렇게 우울함을 얻어야 되나.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책 생각할 건덕지도 많았고 저는 진짜 솔직히 마지막 장이 되게 저는 좀 우중충했어요. 마음을 좀 너무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서술하는데 너무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장, 2장은 그냥 되게 그냥 술술술술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마지막 장은 좀 약간 마음 아파하고 좀 몰입하면서 읽었죠. 되게 감수성이 그런가 봐요. 높으신가 봐요. 전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또 이 언니가 살짝 이제 이 동생의 입장을 뭐 이해한다고도 할 수 있고 좀 살짝 동화되는 그 모습을 또 보면서 또 참 슬프다 삶이 이러면서 인생이 참 슬퍼 이러면서 아니 그 정도까지 그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그냥 제목 때문에 많이 안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뭔가 채식 관련 내용인가? 이게 결국 약간 채식을 설득하는 내용의 소설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크게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채식이라는 그거 자체가 여기서는 뭔가 그냥 하나의 소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막 노벨상 뭐 해서 막 호들갑 하는데 제목도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편견을 불편하다. 저것도 뭐 막 그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막 또 동물들 학대하면 안 되나 막 그런 시대의 내용인 거 흐름에 아니야? 막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뭐 그런 불쾌한 건 전혀 없었고 되게 그런 그 작품을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요? 그러니까 막 되게 좋네요. 이게 막 그 미키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이제 추천할 때는 저는 되게 좀 그냥 긴가민가 막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막 약간 이런 게 많은데 막상 하고 났을 때는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고 재밌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성공. 좀 그래서 다음 것도 좀 제가 찾아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최고의 팟캐스트 안녕. 끝.